요즘 같은 가을이면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죠. 흔히 캠핑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는 돼야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캠핑족이 늘어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인당 GDP가 몇 년 전에 1만 달러를 넘은 중국에서도 최근 캠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만 달러 중반대에 접어든 2010년대가 돼서야 캠핑이 유행했는데 중국에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주에는 중국에서 최근 핫한 캠핑 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이달 초 중국은 일주일간의 국경절 황금 연휴였습니다. 예년 같으면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엄청난 여행 인파가 몰렸을 텐데요. 물론 올해도 일부 관광지는 몰려든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개막한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돼 평년에 비해 중국의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된 많은 중국인들이 대안으로 삼은 것이 캠핑입니다. 온라인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딩둥마이차이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초반 3일 동안 주문량이 전주 대비 500% 이상 늘었습니다. 과일, 요거트, 커피, 바비큐 등을 주로 주문했고 주차장, 차박 캠프, 캠핑 사이트 등에서 주문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이타월, 바비큐 장비, 젓가락, 알루미늄 호일 등의 판매도 연간 기준 300%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각지의 캠핑장은 이미 10,000원을 잃었습니다. 베이징에 500개 넘는 중대형 캠핑장은 하룻밤 이용료가 2,300위안, 우리 돈 46만원에 달했지만 연휴 2주 전에 이미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늘어난 캠핑족들과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돼 외지 여행을 못 간 중국인들이 캠핑장으로 몰린 영향으로 보이네요. 소득 수준의 증가도 캠핑을 늘리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적어도 2만 달러는 훌쩍 넘어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1만 2,359달러입니다. 하지만 인구 14억 명의 도농 간 빈부 격차는 아주 큽니다. 주요 대도시만으로 한정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베이징은 2021년 1인당 GDP가 28,900달러로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하이가 27,200달러, 선전도 27,000달러나 됩니다. 광둥성 주하이와 광저우, 장쑤성 우시와 수저우, 저장성 닝보와 항저우 등도 1인당 3만 달러를 수년 내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여가 활동에 쓰는 돈도 그만큼 늘어났겠죠. 1인당 가처분 소득이 2013년 18,311위안에서 2020년 32,189위안으로 76%나 증가했고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3,220위안에서 21,210위안으로 60.4% 늘었습니다. 중국인은 소비 항목 중에 이 중 10%가량을 교육, 문화, 오락 등의 카테고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의 캠핑 인기를 높인 원인은 코로나19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여행지나 실내 공간을 기피하게 되면서 캠핑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 국경절에도 캠핑 장비와 바베큐 도구의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캠핑 관련 신규 등록 기업 수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관련 신규 등록 기업은 2019년 2,877개에서 2020년 8,713개로 늘어 2021년에는 9월까지 15,000개의 캠핑 관련 기업이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작년 9월 현재 총 32,000여 개의 캠핑 산업 관련 회사 중에 60%가 2020년 이후 설립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이후 중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캠핑 산업의 발전은 실로 엄청납니다. 중국 캠핑 산업 규모는 2020년 460억 위안에서 2021년 747억 5천만 위안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134억 7천만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2025년에는 2483억 2천만 위안까지 성장해 5년 만에 5배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중국 캠핑 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30, 40대 남성이 캠핑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연령대가 젊어지고 여성으로도 이용자들이 확대됐습니다. 우선 연령대를 보면 지우링허우, 지우우허우 등 젊은 층과 빠링허우 부모 세대가 캠핑 여행의 새로운 주력 소비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Z세대는 SNS를 이용해 자신들의 캠핑 활동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눕니다. 캠핑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도 작용했습니다. 캠핑장을 만들고 캠핑장까지 가기 위한 도로나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이 캠핑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2015년 10월에 레저 캠핑지 건설 및 서비스 규범이 나와 캠핑장에 관한 기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국토계획, 교통계획 등이 캠핑 산업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의 발표에 힘입어 중국 내 캠핑장은 2016년 958곳에서 2019년 1778곳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주목할 캠핑용품 관련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캠핑 열풍에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상위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는 2020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덴마크 노르디스크와 미국 기업들도 지난해 중국 시장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오롱 스포츠는 중국의 1위 스포츠 브랜드 안타와 합작사로 중국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중국 캠핑족들은 초기에는 스노우피크, 코오롱 스포츠 등 고가의 해외 브랜드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중국 로컬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비가든, 네이처 하이크 등이 중국 중고가 브랜드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모비가든은 해외 캠핑용품 브랜드의 위탁 가공업체로 시작했다가 2006년부터 자체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올해 1분기 T몰 플랫폼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한 3,500만 위안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텐트, 침낭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네이처 하이크는 2010년 설립 때 매년 4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저가 브랜드로 프랑스의 데카트론과 중국의 토레드 역시 캠핑 입문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기 단계인 중국의 캠핑 산업은 무한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국내 브랜드의 진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캠핑 산업에 대해 알아본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아쪼 찌엔